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안전사고인데요. 교통사고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이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로처럼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이 갖춰진 실내 교육장. 안전모를 쓴 유치원생들이 미니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교통신호 체계를 배웁니다. 로봇을 따라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육을 받습니다. 왼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왼손, 선생님이랑 같은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진 교통공원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되면 건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동부소방센터 마당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의 눈빛도 사뭇 진지합니다. 핀을 뽑고 직접 물을 뿌려보면서 그저 장식품으로만 여겼던 소화기 사용법도 익힙니다. 오늘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0여 건으로 2,19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10만 명당 고령 운전자 사고율은 272.1건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4.3 때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됐던 4.3 수용자들이 그때 현장을 찾았습니다.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4.3의 역사를 온몸으로 증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참극의 현장이었던 옛 주정공장터. 포승에 묶인 사람들이 맥없이 끌려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전국의 형무소로 보내졌던 67년 전 상황을 재현한 현장. 빨리 일하고 육지로 실련 보내지 재판도 안 받고 그대로 간 형무소 가니까 딱 부르는 게 너는 형무소 문 앞에 들어가니까 넌 7년. 중산간 마을에 산다는 이유로 해녀 모집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고초를 치른 어린 소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그때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일로 치고 절로 치고 계속 수십 대를 이렇게 두드려 패니까 나중에는 이 어깨, 허리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검게 물들었습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 명부에 오른 도민은 2,500여 명.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명예회복도 되지 않은 신세. 눈물 어린 수형 생존자의 증언에 4.3 역사순례 참가자들의 마음은 이내 먹먹해집니다. 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 직접 걸으면서 그리고 직접 생존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올해로 67주기를 맞은 제주 4.3. 참가객들은 역사의 진실을 쫓는 발걸음에 동참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잡음이 일던 예산안 협의체 운영과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의회는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의장 독단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구의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행정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책과 감귤 혁신계획,
예산제도 개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네, 포도하면 어떤 품종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캠벨과 거봉, 청포도 등일 것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맛과 향이 뛰어난 다양한 품종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춘천 MBC 손원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41년째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김기천 위경옥 부부는 요즘 새로운 품종을 적응 재배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봉을 시작으로 캠베럴리와 청포도 등을 재배했지만 일반화된 품종으로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품종별로 맛이나 향이나 당도 그런 게 다 틀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신품종일수록 맛있고 향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포도원 업그레이드라고 그럴까요? 친환경 발효 퇴비 사용으로 2001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본격적으로 품종 다양화에 나서면서 재배 면적도 확대했습니다.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농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 품종은 16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익은 대추처럼 아삭한 식감의 포도를 비롯해 독특한 향이 나는 포도와 색이나 크기가 다른 품종 등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포도들을 생산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검은색 포도나 아니면 청포도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색깔도 빨간색 포도도 있고 알 크기도 다 달라서 거봉인 것 같지만 거봉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맛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하지만 품종마다 재배 방법이 다르고 새로운 품종을 상품화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나 걸려 쉽지만은 않습니다. 품종별로도 재배 방법이 다 틀려갖고 한 가지 품종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면은 한 4, 5년은 그 습성도 알아야 되고 재배 특성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이처럼 다양한 포도를 생산하면서 3가지 색과 맛과 향의 포도 세트로 상품을 차별화하고 포도즙과 7종류의 포도주를 생산 판매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포도 수확 체험과 와인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수확기 2달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족 등 1,000명 정도가 찾는 등 다품종 차별화로 농산물 개방의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요즘 자전거 타기 제격이죠. 이왕이면 경치 좋고 달리기도 편해야 할 텐데 어디가 좋을까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명품 길을 충주 MBC 심충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한강을 따라 사방이 확 트인 뚝방길. 한 폭의 수채화 속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여유롭게 페달을 밟다 보면 물 위로 펼쳐진 수상도로가 나오고 이어 펼쳐진 정겨운 시골 마을길과 아기자기한 자전거 전용 데크까지 수시로 바뀌는 여러 길과의 만남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처음 나와서 길도 사실은 모르는데 마냥 좋아서 가고는 있어요. 올 때는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서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충주댐을 시점으로 조정지댐까지 40km를 순환하는 탄금호 자전거 길입니다. 탄금대와 세계무술공원, 중앙탑 등 주요 관광지를 관통하고 자전거 쉼터인 바이크텔과 캠핑시설 등 편의 인프라도 갖춰 전국 아름다운 자전거길 3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보 역사자원과 함께 그 관광자원, 체험자원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이라 충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수안보를 지나 이화령으로 이어지는 세제 자전거길과 세제에서 쌍천을 따라 괴산으로 이어지는 오천 자전거길 27km 구간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명품 자전거길 30선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이르는 자전거길, 그 가운데 명품으로 꼽힌 코스들이 충북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메마르면서 현재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땐 작은 불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붉은깨 뿌연 방무가 낀 곳에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지장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시작해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구자의 기온 14도, 성산과 표선 15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섬지역도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김포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하던 선장이 기관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제주항 북동쪽 22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한 여수선적 Y호를 예인하고 선장 69살 A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1% 상태로 운항한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제주도가 월동 채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 운송을 확대하기로 하고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27일까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조직의 신청을 받아 브로콜리와 깐쪽파, 잎마늘 등 5개 품종의 평균 해상 물류비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항공편으로 운송되어 오던 제주산 월동 채소를 냉장 탑차를 이용한 해상 운송 방식으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병원을 찾는 도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수도권 등지에서 진료를 본 환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0명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암과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각각 270명으로 가장 많고 비뇨기 질환, 고혈압, 당뇨 질환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의 병원 이용이 많은 것은 제주보다 수도권 의료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재발함에 따라 가금류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육 중인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죽은 야생 조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가금류 3,600여 마리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박규헌, 강성균 의원 등은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인성교육 시행 계획, 인성교육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